황희조는 제가 지키고 있던 아이라고 표현하는 황희조 형수.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적으로 형수와 시동생 사이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납득하기 힘든 표현인데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희조 선수와 그의 매니저먼트 총괄하는 형수와의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로 온 국민은 배신감과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요. 영국 BBC 뉴스 보도 내용은 노리치 시티의 공격수 황희조가 전 파트너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기다린 동안 자격 정지 청구를 받았다며 31세 포워드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적 만남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화요일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노리치 소속으로 출전해 3대2로 패한 황희조는 혐의를 부인했었고 BBC는 챔피언십 클럽이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희조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캐롤 로드로 한 시즌 임대 계약을 맺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황희조는 이번 달 2차례 월드컵 예선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싱가포르전에서 페널티킥을 넣었고 1월 아시안컵 대표팀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는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린 동안 화요일 황희조를 정직시켰고 이에 위원회는 이후 성명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희조를 대표팀에 발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로서 월드컵 우승자이자 2006년 독일을 3위로 이끈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동영상 유포와 경찰의 고소 협박, 이 모든 일의 출발은 황희조 선수와 형수와의 이상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황희조가 유럽에서 생활할 때 형과 형수는 황희조의 집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황희조의 매니저먼트를 맡았고 형과 형수는 황희조를 해외까지 따라다니며 매니저처럼 뒷바지를 해주던 사이로 이 세 사람은 평소에도 가끔씩 서로 핸드폰을 빌려주며 사용했고 황희조 형수는 그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휴대전화를 빌려주며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굳이 숨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형수가 남미로 여행을 가게 되고 당시 여행에 가져간 휴대폰이 황희조의 또 다른 휴대폰이었고 남미 여행을 다녀온 형수가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을 광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랑 어느 정도 친하면 모든 사생활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은 형수님한테 자기 휴대전화를 맡기고 그 휴대전화 비밀번호까지 알려줘가며 그 휴대폰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까지 공유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누가 도대체 형수님한테 자기 휴대전화를 갖다가 맡기는 수준을 넘어서 연락하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그 안에 무슨 자료가 있는 것까지 공유하겠습니까? 현재 난리가 난 이 상황은 황희조의 형수가 남미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 SNS에서 황희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황희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게 되는데요. 형수가 평상시에 황희조에 대해서 어떤 부적절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황희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영상이 나온 것에 광분하여 그 영상을 보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면서 결국에 폭로까지 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에 황희조에게 협박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총괄하며 황희조 선수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누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그것도 남이 아닌 가족이 폭로를 해서 협박까지 할까요? 일반적인 관계가 아닌 치정이나 연인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폭로전이 아닐까라는 의혹마저 드는데요. 어떤 가족이 그리고 모든 것을 공유할 만큼 믿고 존중했던 관계가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형수는 황희조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해당 계정에 게시했고 또한 황희조에게 SNS상에서 메시지를 보내 아직 영상이 더 남았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황희조는 폭로한 사람이 형수인 줄 모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소까지 진행하였고 황희조는 형수가 유포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접하자 곧장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용의자가 형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오해다. 형수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줬던 사람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다고 밝혔고 지켜줬던 사람이라는 말에 형수가 의조라고 불렀던 것이 연상되면서 일반적인 형수와 도련님의 사이가 아닌 상당히 밀접한 사이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황희조는 피해 여성 측에게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고 요청까지 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을 보면 의혹에서 사실이구나 싶을 정도인데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경찰은 유포자가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계정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알 수 있는 고유 IP를 추적한 끝에 확보했고 IP가 가리키고 있던 곳은 황의조의 동선과 일치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이어 협박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황의조가 묵었던 숙소, 복도, CCTV와 투숙객 등을 확인한 결과 그곳에 황의조와 형수가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형수가 평상시에 황의조 씨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황의조는 아직까지 형수는 문제가 없다라며 결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황의조 씨 측에서 그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자료 공개는 물론이고 단서까지도 공개하는 진짜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형수는 황의조에 대해서 폭로 후 이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서인지 부랴부랴 뒷수습을 하는 상황인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대범하게 경찰 소환 조사 중에 본인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는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을까요? 초기화시키면 없어질 줄 알았던 자료들이 포렌식 인식하면 다 나오게 되는 것은 몰랐겠죠. 형수의 휴대폰을 초기화했지만 경찰은 결국 복구에 성공하였고 여기에 복구한 핸드폰 내용에서는 형수와 황의조가 주고받았던 메시지 같은 걸 통해서 또 다른 내용이 저장된 기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국민들이 어이없어하는 이유는 형수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황의조를 팔아넘기는 상황이고 황의조는 형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 여성을 팔아넘기는 상황으로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고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공인이 이래서야 되겠냐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막장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국제적인 망신은 덤으로 영국 BBC에까지 스포츠면을 장식할 정도로 이런 일로 검색어 1위에 당당히 황의조와 형수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축구선수 황의조는 더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으로 확인되다 보니 구속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국가대표로서 그리고 또 한 개인으로서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은 땅바닥으로 고꾸라지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될 앞으로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욕망이 삶을 지배하면 삶은 영원한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즐거움은 욕망 없는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호라티우스의 이러한 명언처럼 지나친 욕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욕망을 통제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주는 방향은 자기 통제와 내면의 변화를 통해 욕망을 분명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